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 주식 중에도 다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QLD와 SSO인데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QLD는 나스닥 100을 양의 2배수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QQQ와 기초지수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지 QQQ는 나스닥 100을 1배수로, QLD는 2배수로 추정하는 ETF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스닥 100이 1% 오르면 QQQ도 1% 오르는 것이고요. QLD는 2%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나스닥 100이 2% 하락하면 QQQ도 2% 하락하고 QLD는 4% 하락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SSO도 S&P 500을 2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ETF인데 이미 1배수로 추정하는 상품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죠. 그 유명한 SPY입니다. SPY가 S&P 500을 1배수로 추정한다면 이 SSO는 2배로 추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둘 다 거의 60%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SPY보다 QQQ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정말 희한하게 오히려 S&P 500을 2배수로 추정하는 SSO가 QLD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는 유독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로 기술주들이 유독 하락장을 많이 맞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QLD 기초지수는 나스닥 100이고 SSO의 기초지수는 S&P 500입니다. 나스닥 100에서 기술주의 비중은 약 63%, 그리고 S&P 500에서 기술주 비중은 34% 정도가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게다가 나스닥 100에는 금융주가 또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오면 기술주들은 하락하고 금융주들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나스닥 100에는 기술주의 비중은 높고 금융주가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S&P 500에 비해서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땅굴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뭐 중간중간 살짝 역전하는 구간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한 해 동안은 QLD보다 SSO의 수익률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도 금리 인상 이슈로 굉장히 많이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거의 지금 확실시가 된 상태입니다.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SSO가 QLD보다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좋게 나올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5년 차트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5년 수익률에서는 QLD가 SSO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QLD 수익률이 약 700%, SSO는 272%밖에 안 됩니다. 즉 작년 한 해 동안만 금리 인상 이슈로 유독 QLD 수익률이 안 좋게 나왔을 뿐이지 지난 5년간 SSO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고 아마 앞으로 5년을 봐도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저는 QLD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는 금리 인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SSO가 QLD에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QLD와 SSO를 적절하게 섞어주시거나 아니면 SSO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금리 인상 이슈 이미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어서 다 선반영 됐다. 작년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QLD가 더 치고 올라갈 것 같다. 설사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나는 저가에 QLD를 더 줍줍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길게 보시고 그냥 QLD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년 수익률이 QLD가 약 700%, SSO가 272%, 둘 다 상당합니다. 나는 리스크를 더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내 자산을 빨리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LD와 SSO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실 겁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죠. 이건 아마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단기적인 폭락은 당연히 피해갈 수 없겠지만 최소 5년 이상,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그 어떤 지수나 종목보다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사실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도 있긴 합니다.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게 TQQQ, S&P 500을 3배로 추종하는 게 U%인데 제가 가급적이면 3배까지는 잘 언급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정말 너무나도 크거든요. 물론 저는 TQQQ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내가 투자를 하는 것과 남에게 추천하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칫 폭락장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QLD와 SSO는 아무리 2배의 레버리지라고 해도 기초 지수 자체가 워낙에 안전하기 때문에 2배까지는 그렇게 남에게 추천하기에도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겠지만 이런 종목도 있고 5년 동안 이렇게나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기초지수가 나스닥 100과 S&P 500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초우량 지수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다. 아마 이게 보편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죠? 저는 삼성전자도 좋아하고 미국 주식도 좋아하고 ETF도 좋아하고 레버리지에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 성향도 다 다른 만큼 제가 가끔씩은 공격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이번 영상은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저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 영상이 정말 세고 셌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구미가 조금 당기신다면 다른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